안녕하세요. 주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암 중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던 명상과 자기암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올해 봄부터 헬스를 시작했어요. 이 체력을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4개월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항암을 하면서 1년 가까이 운동을 안 하고 오래 병상에 누워 있거나 운동을 한다 해도 짧게 걷기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근손실도 심해지고 항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도 다량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중성지방과 체지방도 굉장히 확 올라갔었어요. 운동량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 몸이 항상 좀 무겁고 찌뿌둥하고 굉장히 무기력했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운동을 등록하러 가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정말 제 몸이 제 생각과 다르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막 스트레스가 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몸한테 진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 초반에는 너무 힘들고. 그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인드 머슬 커넥션.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검색해 보시면 생각을 통해서 근육을 만든다, 근육과 연관시킨다라는 뜻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운동할 때 그 자세와 그 타겟팅한 부위, 그 근육만, 이 성장 부위만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생각의 힘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저희 근육에, 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딱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자. 뭐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아예 차단하고서 운동하는 시간 안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뭐 일 생각, 가족 생각, 뭐 내가 고민 생각,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딱 운동할 때는 내 몸만 생각해서 이 시간에 집중하고, 또 두 번째로는 생각하고 운동하자. 나의 몸, 나의 타겟팅 해야 될 때 이 성장 부위만 생각하고 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멘탈 잡으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점점점 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저도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항암을 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암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명상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만 30년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암에 걸리고 갑작스럽게 항암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었거든요. 이 항암 치료라는 게 이 내 몸 안에 그 항암제를 넣는 거잖아요. 혈액 속에서 이제 암세포와 종양들 관련된 걸 다 사멸시키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말 멀쩡했던 내 붙어있던 이 머리카락들이 갑자기 다 빠져버리고, 어제는 분명히 잘 걸었던 길을 이 주사를 맞고 나면 힘들어요. 건너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계속 누워있게 되고, 비위가 약해져서 구토가 나오고, 이 과정을 버티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계획을 해도 이게 다 어그러지고 응급실에 가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약한 말을 하게 되거나 나약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 상황들이 내 몸,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아프고, 하필 왜 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살 것도 못 살겠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병원에 심리학 박사님이 계셨어요. 상담 요청을 명상을 알려주셨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 책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명상은 뭐 센터도 있고. 제가 그때 배운 명상은 수없이 많은 나 자신 중에 나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조성모 노래 중에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라는 가사가 있는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였나? 그것처럼 저도 어떻게 내 자신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자신? 나랑 어떻게 얘기를 해? 나 혼잣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나의 육체,
나의 육체와 대화를 하려고 딱 정했습니다. 이 육체한테 인격화를 하는 거예요. 전 살면서 이 몸의 주인은 당연히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진 이 몸에 대한 감사함이나 그런 존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 몸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이 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암세포라는 건 또 내가 통제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영향이 크지 않거든요. 이 몸과 나 자신의 그 주객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몸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 나의 주인이 나의 몸이 된 거죠.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운데, 이 몸과 정말 깊게 대화를 하고 난 후에는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몸한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나의 신체적 명칭을 하나하나씩 불러주고, 이 손을 이렇게 계속 비벼요. 내 신체를 계속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직접 입으로 내뱉습니다. 입으로 말해야지 들리거든요. 이 몸이 듣고 있어요. 이 몸이 알기 때문에 직접 통성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몸과의 대화를 한번 예시로 제가 직접 했던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팔을 만져봐요. 전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여기랑 또 이 부분에 이렇게 양쪽에 주사 자국이 있거든요. 이 주사 자국 여기 PICC를 꽂아서 이 정맥 중심관을 통해서 이제 항암제가 통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기기도 달고 있었는데, 주사를 맞아주는 혈관들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어. 혈관아 고마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쓸어줍니다. 만져줘요. 얼마나 이 혈관들이 고마워요. 암 경험자들은 이제 체열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체열을 항상 해서 피검사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혈관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는 혈관이 너무 많이 주사를 맞아서 얇아지고 뭐 약해져서 다른 케모포트나 다른 쪽으로 맞는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혈관들 다 고맙다고 항상 이렇게 만져주고, 또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해줘서 이 허벅지도 항상 이렇게 쓸어주면서 얘기해줍니다. 대퇴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 몸을 이루는 가장 큰 근육이기도 하고, 근육이 없었으면 제가 걷거나 서지도 못했으니까 따뜻하게 항상 이렇게 만져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주면서 내 몸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내가 내 몸을 알지 못하면 뭐 남이 알아서 뭐해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난데, 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항상 가져야 돼요. 림프가 존재하는 것들을 항상 손을 따뜻하게 해서 목 뒤에도 이렇게 감싸주고, 겨드랑이도 감싸주고. 근데 항암을 할 당시는 절대로 강하게 세게 하지 않습니다. 항암 중에는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뭐 괄사로 문지르거나 뭐 굉장히 쿵쿵쿵 이렇게 치거나 할 텐데, 항암 중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정도만 해줍니다. 그리고 목 뒤도 감싸주고 이렇게. 저는 진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복부 안에 있는 심장, 폐, 간, 소장, 비장, 쓸개, 창자 다 너무 고마워. 진짜 입으로 말하면서 이 손으로 이 장기가 있는 부분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심장과 폐와 어느 부위에 어떤 장기들이 고생을 하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느껴봅니다. 특히 항암을 할 때는 간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정말 고맙다고 막 해독 잘해주는 나의 간아 고마워 계속 얘기해주고, 수시로 이렇게 고맙다고 말해주면서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식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근육, 장기, 세포, 혈관, 림프까지 정말 아낌없이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암투병이라는 건 가족과 지인들의 배려 속에서 이루어져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투병은 나 자신, 내가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나 자신, 나의 몸과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불평과 불만만 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감사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냈기에 주어지는 선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머슬 커넥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인드 캔서 커넥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주인 의식을 갖고 내 몸을 정말 인격화해서 내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한번 나를 안아주나, 누가 한번 나를 알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내 자신 따뜻한 손으로 나를 안았을 때 사실 그것만큼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이 살고 사느냐 죽느냐 이 문 앞에 딱 서 있던 경험을 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되게 담대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때 그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에 응급실에 앰뷸런스에 혼자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딸이랑 남편은 너무 먼 곳에 있으니까 병원이 멀었거든요. 전화로 깨우기도 미안하고 갑자기 올 수도 없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나의 통장 비밀번호는 뭐고 어떻게 해주고 그동안 잘 지내고 잘 부탁해 이런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그때 심정은 너무 절박한데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충격적으로 나한테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좀 사람이 생각도 되게 단절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팠던 몸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거는 그 시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정말 기특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려고 다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픈 시간도 언젠간 끝이 나요. 이 아픔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보단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아프더라도 아플 때는 잠깐 쉬고 몸한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찍었는데 항암이 끝난 이후에도 삶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